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감각은 당신이 죽는 순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전자 단위에서부터 소멸을 거부하고 회피한 이들의 후손입니다. 덕분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며 번성해왔습니다. 죽음은 단순한 신체의 정지가 아닙니다. 인간인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자아의 소멸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 감각과 인지가 나라는 관점과 함께 꺼지는 순간 그 되돌릴 수 없는 단절이야말로 자아를 가진 우리 죽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아닌 타자의 죽음을 그저 내가 지켜보는 관점으로 떠올릴 뿐입니다. 나의 소멸로 인한 완벽한 물을 머리로는 인지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감각을 제대로 실감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 자아의 소멸을 이성이 아닌 진정한 감각과 공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죽음이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질병과 전쟁, 살인과 사고, 출산의 위험까지 죽음은 평범한 삶을 끊임없이 침식했습니다. 죽음은 집 안에서도 마을 한가운데서도 일어났습니다. 매일 죽음을 목격하고 시체가 있는 길목을 지나야 했으며 장례는 공동체 전체의 일이었습니다. 죽음은 늘 눈앞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 공포를 견디기 위해 수많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매장과 재래, 종교적 의례와 사후신앙은 죽음을 단순한 소멸이 아닌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고대의 권력자들은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하거나 넘어서기 위해 권력을 휘둘렀고 동아시아에서는 장자상속을 통해 조상의 영혼을 모시는 의무를 기준으로 재산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회피하고 극복하려는 집단적 노력이 종교를 낳고 철학과 의학 그리고 오늘날의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죽음은 병원이라는 시설로 밀려나고 장례는 외주화됐습니다. 일상에서 죽음을 적나라하게 목격하기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현실에서가 아니라 제도화된 절차와 의례 그리고 화면 속에서 경험합니다. 미디어와 게임은 죽음을 리셋 가능한 이벤트처럼 다루고 우리는 그것을 실존적 경험이 아닌 감정적 사건으로 인지합니다. 그런데도 현대의 멘토와 학자들은 청년들에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여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죽음이 삶을 빛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들은 본래 죽음이 삶의 한가운데 있던 시대의 산물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내가 있는 동안 죽음은 없고 죽음이 오면 나는 없다고 말했을 때 이는 갑작스러운 역병과 전쟁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위안이었습니다. 하이데거가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정의했을 때도 세계대전을 겪은 시대의 인간이 자기 존재를 끝까지 응시하기 위한 절박한 사유였습니다. 현대 생물학이 노화와 사망을 기능적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 또한 죽음이 늘 눈앞에서 직접 목격되던 시절의 관찰과 연구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죽음을 매일 마주하던 시대가 고통을 견디기 위해 만든 장치였지 죽음이 멀어진 오늘날을 위한 폼나는 통찰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유들을 오늘날 그대로 소비하면 죽음은 그 무게를 잃고 가볍게 소비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성숙처럼 포장되지만 사실은 죽음을 실감할 기회를 상실한 현대인에게 가볍게 전달되는 이야기로 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무심함은 종종 용기나 강인함, 지혜로 미화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결한 통찰이 아니라 죽음을 마주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시대적 무감각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20년 넘게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20대에서 30대 청년층에서는 만성질환 통계에서 우울증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울이 개입하면 상황은 더 위험해집니다. 우울감이 길어지면 죽음을 회피하던 본능이 탄력을 잃습니다. 우울증에 이르면 뇌 속의 보상회로는 꺼지고 전전두엽의 이성적 해석은 약해지며 편도체는 부정정서를 과도하게 증폭시켜 지금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무가치감, 무능감, 무망감에 휩싸여 결코 달라질 수 없다는 확신을 강화합니다. 이때 찾아오는 확신과 감각은 통찰이 아닌 병리적 증상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는 판단은 그저 심각한 우울감이 만들어낸 위험한 착각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대의 무감각과 죽음을 오히려 끌어들이는 우울감이 만든 착시는 서로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결국 이 왜곡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단절로 이끄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때때로 수동 공격성으로 비틀려 나가기도 합니다. 내가 사라져야 네가 죄책감을 느끼지. 그러나 죽음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죽음은 침묵이자 단절입니다. 남는 것은 바꾸지 못한 상처, 닿지 못한 거리, 끝내 말하지 못한 말뿐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살아서 내는 말, 살아서 하는 행동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성숙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왜곡하고 잘못 소비하게 만드는 무감각과 착시입니다. 마지막 순간이라고 느낄 때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당신이 죽음을 제대로 감각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감정은 약점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본능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내일을 찾고 스스로를 지켜내고자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두려움이야말로 강인함이고 지혜입니다. 물론 오늘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용기와 지혜가 곧 내일의 환희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지금 그 순간을 견뎌온 스스로를 돌아보며 잘했다고 고개를 끄덕일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진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힘내서 도망치기를 바랍니다. 끝끝내 살아남는 것,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나의 벗들에게, 그리고 혹시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당신에게. 이상한 이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